반갑습니다. 한자를 상식으로 해석하는 세트 한자 무소 이권율입니다. 오늘은 세트 한자 제320강으로 얼굴에 관련된 세트 한자를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의 얼굴입니다. 이 얼굴을 표현하고 있는 5개 한자들을 세트 한자로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세트 한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볼 글자는 얼굴 면자입니다. 얼굴 면자는 얼굴을 의미하고 낯이나 표정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얼굴 면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하늘을 의미하는 한일자와 비롯되다라는 의미의 삐친 별자와 전체적인 윤곽을 표현하고 있는 큰 네모와 눈을 의미하는 눈목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의미하는 한일자와 삐친 별자에 해당되는 화살표 이미지와 얼굴 전체 윤곽을 표현하고 있는 큰 네모와 그 안에 눈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런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얼굴 면자여서 얼굴 면자가 표현하는 그 얼굴은 하늘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눈과 전체적인 윤곽을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얼굴은 머리 앞면의 전체적인 윤곽이나 생김새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얼굴은 하늘에서 비롯된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타고난 것입니다. 얼굴이 잘생긴 사람은 엄청난 혜택을 받게 됩니다. 하늘에서 비롯된 타고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운이고 천복인 것이지요. 얼굴의 전체적인 윤곽을 큰 입구자로 표현하고 있고 얼굴의 여러 기관 중에 대표적으로 눈을 중앙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옛말에 몸이 10량이면 눈이 9량이라고 했으니 눈을 중요시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얼굴 면자는 하늘에서 비롯된 것으로 큰 윤곽 안에 눈이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굴 용자를 보겠습니다. 얼굴 용자도 얼굴이라는 의미가 있고 모양이나 용모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얼굴 용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진면자에 해당되는 지붕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골곡자에 해당되는 계곡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골은 계곡인 것이죠. 이런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얼굴 용자여서 얼굴 용자가 표현하는 그 얼굴은 집에서 계곡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얼굴은 몸의 여러 피부와는 다르게 수만 가지 표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희노애락은 물론이고 아주 미세한 감정들도 연출합니다. 연기를 잘한다는 배우들은 특히 이 표정 연기의 대가들이지요. 마치 산속에서 만나는 계곡처럼 변화무쌍합니다. 밖에서는 계곡, 집 안에서는 얼굴이 변화의 대명사입니다. 얼굴 용자는 집에서 계곡처럼 변화를 주도하는 것이 얼굴이라고 표현합니다. 모양 형자를 보겠습니다. 모양 형자는 모양을 의미하고 형상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얼굴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모양 형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평평할 견자에 해당되는 뼈대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 평평할 견자는 건축물의 그 안에 있는 뼈대나 또는 사람 몸 안에 있는 뼈처럼 뼈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털을 의미하는 털럭 3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아지 꽁무니에 나 있는 털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겉모습인 것이죠. 이런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모양 형자여서 모양 형자가 표현하는 그 모양은 뼈대에 털을 치장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뼈대에 털을 치장하면 모양이 나오는 것이죠. 그것을 표현하는 글자가 바로 모양 형자입니다. 모양 형자는 모양이나 형상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얼굴을 의미합니다. 얼굴은 당연히 피부 안쪽에 여러 모양의 뼈로 지탱됩니다. 그 뼈를 의미하는 평평할 견자와 피부와 그 위에 나 있는 털을 표시하는 털럭 3자로 구성되어 모양 형자는 뼈대에 털로 치장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생김새를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모양 형자는 세트 한자 280강에서 자세히 설명한 바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얼굴 한자입니다. 얼굴 한자는 얼굴을 의미하고 안면이나 표정, 체면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얼굴 한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선비 언자와 머리 혈자로 구성되어 선비의 머리 모양이 있습니다. 선비 머리의 이미지인 것이죠. 이런 이미지가 얼굴 한자여서 얼굴 한자가 표현하는 그 얼굴은 선비를 표현하는 머리의 부위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얼굴은 사람을 구분하는 결정적인 근거입니다. 어떤 사람은 인자한 모습으로 첫인상부터 좋은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또 다른 사람은 무섭거나 날카로워서 시작부터 감점 요인이 됩니다. 옛날에는 좋은 인상을 선비 얼굴로 표현했습니다. 선비의 얼굴은 덕망이 있고 인자하고 군자의 모습인 것이죠. 얼굴 한자는 선비의 머리라는 뜻으로 얼굴로 선비임을 표현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좋은 인상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모양 모자를 보겠습니다. 모양 모자는 모양을 의미하고 얼굴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 자태를 의미하기도 하지요. 모양 모자는 본래 치자와 말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얼굴 모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 중에 대표인 호랑이의 어흥하는 소리치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런 이미지가 모양 모자여서 모양 모자가 표현하는 그 모양은 짐승의 말하는 얼굴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양 모자는 사람의 얼굴보다는 짐승, 특히 맹수의 얼굴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좌변의 이 벌레 치자는 벌레를 의미하기도 하고 짐승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변의 얼굴 모자는 흰백자와 사람 인자로 구성되어 있어서 말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말하는 입이 얼굴에 있으니 얼굴을 의미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모양 모자는 짐승의 말하는 얼굴입니다.
고양이나 개든 조용히 있을 때는 괜찮은데 말을 하면, 즉 소리를 지르면 깜짝 놀라죠. 그 으르렁거리는 모습이 가장 강렬합니다. 으르렁거리는 짐승의 모습을 얼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양 모자는 짐승이 말하는 얼굴로 모양, 즉 얼굴이라고 표현합니다. 지금까지 얼굴에 관한 셋단짜를 공부해봤습니다. 이를 정리해보면 얼굴 면자가 표현하는 그 얼굴은 하늘에서 비롯된 것으로 눈과 전체적인 윤곽을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얼굴은 타고난 것으로서 눈을 중심으로 여러 기관들이 배치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을 표현하는 글자가 바로 얼굴 면자입니다. 그리고 얼굴 용자가 표현하는 그 얼굴은 집에서 계곡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계곡처럼 많은 변화를 연출하는 것이 바로 얼굴입니다. 또한 모양 형자도 얼굴을 표현하는 것인데 모양 형자가 표현하는 그 모양은 뼈대에 털을 치장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뼈대에 털을 입혀 모양을 갖추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얼굴 안자가 표현하는 그 얼굴은 선비를 표현하는 머리의 부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얼굴을 보고 사람을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 사람이 선비인지 아닌지를 얼굴을 보고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양 모자가 표현하는 그 모양은 짐승의 말하는 얼굴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하는 얼굴로 그 사람을 확실히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모양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얼굴 면자가 표현하는 그 얼굴은 타고난 것으로서 눈이 중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굴은 선천적인 산물이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리고 얼굴 용자가 표현하는 그 얼굴은 많은 변화를 연출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얼굴은 변화무쌍하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또 모양 형자가 표현하는 그 모양은 뼈대와 겉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구성 형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 안자는 얼굴을 보면 누구인지 구분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구분의 역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구분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또한 모양 모자가 표현하는 그 모양은 말하는 모습으로 확연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그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확연히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확실한 인상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얼굴을 표현하고 있는 5개 한자들을 셋단자로 해석해봤습니다. 오늘은 환하게 웃는 얼굴로 하루를 보내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